두 군데 회사 다 그 사람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크게 지금 열심히 할 수 있냐? 나 열심히 할 수 있다. 이제 화성에 있던 그 회사는 야간 작업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는 주야간 그러니까 이제 이교대로 근무를 지금 하다 보니까 당신 지금 야간 근무 할 수 있냐? 나 지금 야간 근무 할 수 있다. 나 지금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서 난 체력도 열심히 길렀다. 약간 이제 과장 비슷하게 했더니 네, 큰 문제 없이 선발이 됐습니다. 왜 생산직이 인기가 없는지를 지금 이제 느꼈고 처음에 그 제가 일을 할 때는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그러니까 파트장이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실무를 하는 담당자들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6명이 있었는데 7월 말에 이제 한 명이 나가고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던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9월 달에 이 산업체 이제 병역 특례로 있던 그 친구가 나가게 되니까 이제 10월 달부터는 원래 6명이서 했던 일을 이제 4명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생산량이 이제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6명이 근무하든지 4명이 근무하든지 간에 생산량이 똑같아야지 회사의 어떤 매출을 지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이게 점점 사람들한테 오는 부하가 이제 커진 거죠. 그런데 그 부하를 지금 제가 이제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이제 치명적인 어떤 그 영향이 오다 보니까 제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10월 말에 그만뒀습니다. 특히 이제 그 7월 달에 그만둔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뭐 자기 빨리 일하놓고 딴짓하고 뭐 낮잠도 자고 뭐 이렇게 이제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 직원 나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업무가 좀 부하가 생기다 보니까 9월 달에 이제 중순쯤에 이제 그만둔 그 친구 입장에서 보면 그만두는 날까지 야근을 지금 하고 나가요. 2시간 더 특근을 하고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최소 이제 6시까지만 일을 하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파트장이 전화해갖고 뭐 2시간 더 하고 이제 그만둬라 뭐 이렇게 지금 한 다음에 이제 그 친구도 어쩔 수 없이 저녁 8시에 마지막 날 저녁 8시까지 근무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군인보다 더 한 거죠. 그래서 근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마지막 날 6시까지 근무를 지금 하고 마지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중간에 이제 인력이 모자라니까 한 명을 뭐 채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갖고 면접까지 봤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면접 본 사람이 안 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부하가 더 늘어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를 지금 봐주고 뭐 배려해주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스트레스를 지금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저도 뭐 같이 이제 그 기업을 지금 하시는 분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능한 한 안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하는 게 60세까지 정년 채우고 만약에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 60세까지 채우고 지금 나오는 선택을 할 건가 아니면 2, 3년이라도 조금 빨리 나와서 지금 이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건가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 후에 뭘 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텐데 만약에 내 퇴직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제 회사를 취업을 하실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이제 법정 퇴직 연한이 60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제 법정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퇴직을 지금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새로 이제 취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 쉽게 얘기하면 아르바이트식으로 이제 단기근로 1년짜리 어떤 그 계약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어떤 그 사람을 뽑았을 때 이분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숙달된 기술자가 되기를 지금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도 많은데 만약에 회사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에 보면 이제 보험료도 올라가고 그다음 이제 굉장히 지금 이미지도 안 좋고 뭐 심하면 사업주가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지려고 하지 않죠. 결국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업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그 선호하는 인력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시도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고색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직접 이제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런 회사를 좀 직접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똑같이 준다고 편의점에서 근무할래,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할래 하면 저는 편의점에서
근무한다고 알 것 같은 게, 뭐 복리후생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은 주더라고요. 점심은 주는데, 제가 먹어본 군내 식당 중에서 이제 좀 거의 최악이었고, 그 다음에 쉴 데가 없다 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고, 2층에 이제 휴게실이 있었는데, 휴게실에서 뭐 점심 먹고 나면 한 15분 정도 먹고 나면 거의 30분, 40분을 의자에 앉아갖고 거의 하루 종일 휴식 시간마다 거기 와갖고 지금 이제 유튜브 보는 거 외에는 사실은 할 게 없다 보니까 저희 애들이 만약에 이제 저런 회사에 취업한다고 했을 때 저는 좀 말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차라리 편의점에 가면 물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자기가 이제 지식을 익힌다든가 아니면 뭐 좀 이제 물건 정리한다든가 이렇게 뭔가를 기술을 좀 익힐 수가 있는데 제가 다녔던 그 회사에서 만약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5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대우를 받고 이직을 할 수 있을까? 정규직으로 이제 뽑힌 사람들은 뭐 자기가 똑같이 라인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제 계속 뭐 과장 달고 부장 달고 뭐 이렇게 승진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 비전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해도 이제 그 비슷한 월급을 지금 받는 이제 그런 비전이 없다 보니까 오랫동안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 오니까 뭘 하냐면 병력 특례 직원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저하고 이제 같이 근무했던 남자 직원들은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 병력 특례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2년만 하고 2년 동안 돈을 벌어서 이제 다시 나가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근무했던 데가 이제 뭐 지방은 아니고 약간 뭐 집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출퇴근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만약에 뭐 기숙사를 지금 제공하는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꼭 가정에 대해서 어떤 그 가사일에 대한 부담만 없으면 떨어져 있는 것도 뭐 저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히려 그렇게 그 지방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 돈 모으기는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 보통 이제 지방에서 기숙사 주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아침, 점심, 저녁을 이제 회사에서 다 주는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식비가 하나도 안 들고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도 회사에서 제공하니까요. 부가적으로 크게 지금 돈 들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 공장을 다니다 보니까 좋았던 게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제가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걸어서 이제 10분 가야지 되는 그 거리에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더운데 10분을 걸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땡볕에서 지금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갖고 그냥 저는 이제 사무실에 앉아갖고 가져간 그 인스턴트 커피를 좀 마셨던 그런 거 있다 보니까 공장에 다니면서는 따로 지금 돈을 교통비 빼놓고는 이제 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 공장을 다니는 게 돈 모으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